안녕하세요.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시설개론을 담당하게 된 이병주입니다.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17회 시험은 아무래도 16회 시험과는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 시험이 1회부터 8회까지는 의미가 없고요. 워낙 뭐라 그럴까요? 정착이 되지 않다 보니까 20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25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9회 때를 보시면 됩니다. 9회 때부터 40문제가 시작되고요. 40문제면서 오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이라는 얘기는 문제가 하나 있으면 1번부터 5번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17회가 왔습니다. 16회가 있었을 거고요. 14회가 있고 15회가 있었겠죠. 왜 이런 말씀을 쭉 드리냐면 어느 정도 역사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회는 왜 다른 패턴의 내용이 나올 거냐면 아무래도 주택관리사라는 것은 자격증을 딴 다음에 장롱면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관리소장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역임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을 겁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적정선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자격증은 양산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죠. 상대평가할 것이냐, 절대평가할 것이냐. 결국은 절대평가로 계속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1차는 객관식입니다. 2차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짬뽕이 되죠. 그러면서 16회 때부터 주관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차 과목, 실무라는 과목이 있고 법규라는 과목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고 있죠. 8문제. 또 지나면 더 많이 낼 수도 있고요. 2차는 나중에 2차 교수님들 배우면 되고요. 1차 문제인데 여하튼 1차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을 대략적으로 본다면 한 17,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모두 붙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절을 할 건데 그 조절 방식을 보면 첫 번째,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회계라는 과목이 있고 시설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회계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과목은 40점은 넘겠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50점을 맞으려고 하실 거예요. 또 요즘의 추세가 회계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이라는 과목은 수험생들이 가장 만만히 봐요. 그래서 민법이라는 과목은 70점, 80점을 원합니다. 특히 16회 같은 경우는 만점도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거죠. 왜? 판례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조문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론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기출문제만 잘 정리해도 많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놈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시설개론입니다. 이제 다시 시설개론 내용으로 가보죠. 갑니다. 역사를 좀 더 보죠. 9회, 10회, 11, 12, 13, 14, 15, 16, 17회 우리 시험은 여기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범위도 바뀌고 스타일도 바뀌어가거든요. 그러면 9회 때는 그런 거보다 하시고 10회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40문제 중에 제가 판단코자 20문제는 문제의 오류예요. 문제의 오류고 나머지 20문제는 괜찮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20문제는 모두 안 받아주고 이의신청에 의해서 7문제를 모두 정답을 해줘요. 그래서 이때 저도 와서 으쌰으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된 문제가 11회 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회 때도 두 문제가 말썽을 일으켜서 이의신청에 의해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되죠. 12회 때도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한 문제 정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출제위원은 대학 교수님들이에요.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13회 때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하죠. 13회 때부터 그래 이론이라는 거는
시설개론 과목은 정식 명칭이 이겁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시설에 관해서 모르면 안 된다. 다만 전공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개괄적인 이론을 시설개론이라고 말을 줄입니다. 이걸 배워야겠다. 그래서 개괄적 이론, 그래서 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실제 현실에서 하는 시설 문제 안 나올 거고요. 그죠? 이론적인 측면은 문제가 된 건 대학 교수님도 많고 학자들도 많다고요. 그러니 이론에 대한 거는 굉장히 부딪히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민법도 보면 다 판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시설도 이론만 내다 보니 맨날 이의 신청이 걸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게 시방서라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모두가 공용되는 통설도 있겠지만 이제 시방서의 내용을 내고 그리고 각종 기준, 법은 안 내요. 각종 기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긴 것이 여러 가지 새로이 도입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13회 때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20%밖에 안 내요. 그런데 14회 때는 무려 50%를 냅니다. 그죠? 그리고 15회 때도 40%를 내요. 이러다 보니 이제 시방서가 중요해지고 기타 기준들이 중요해졌는데 작년 16회 때는 어찌 보면 9회부터 15회까지 통틀어서 그나마 가장 쉬웠던 시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이론과 통설이죠. 누구나 아는 통설과 시방서 내용과 기준 내용을 짬뽕을 시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직면해 있는 17회 시험은 어떻게 날 거냐? 아무래도 16회와 동일하게 낼 텐데 조금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씁니다. 어렵겠더라. 그죠? 그러면 시험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결론은 하나밖에 없죠. 제가 수험생분들이 모두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처럼 수험생분들도 저를 믿어야죠. 제가 있고 그리고 수험생분이 있으면 저는 수험생분들 믿어요. 모두 붙을 거라고요. 저만 따라오면. 거꾸로 얘기하면 수험생분도 저를 믿으시면 돼요. 이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시설개론 만점은 맞더라도 만점 가까이, 즉 40개 중에 적어도 35개 이상은 맞겠거나 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저와의 교류고 그 믿음의 내년이죠. 17회 할까요, 그냥? 17회. 7월 달에 보겠죠. 7월 둘째쯤에 보겠죠. 요때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수험생을 믿습니다. 수험생분도 저를 믿으셔야 돼요. 이제 가죠. 과목에 대한 개괄적 내용 좀 해보죠. 시설개론. 입니다. 시설개론 과목은 파트가 두 파트입니다. 총 40문제가 나오고요. 50분 동안 푼답니다. 이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좀 이따 정리해 드리고요. 20문제가 정확히 어디에서 내면 건축구조라는 곳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20문제가 건축설비라는 곳에서 출제가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구조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건물 지나가다 보시면 많습니다. 건물 외형을 만드는 것을 건축구조라 불러요. 사람으로 따지면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뼈 많죠? 얼굴도 있고 등등 많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건축구조라 부르고요. 그러면 건축설비는 뭐냐? 건물 뼈대만 만들면 뭐합니까? 추우면 난방도 해야 되고요. 더우면 냉방도 해야죠. 여러 가지 기능을 위해서 건물의 기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를 만들죠. 사람으로 따지면 뭐라고 볼까요? 오장육부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장도 있어야 되고요. 위도 있어야 되고요. 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건축설비라고 부르죠. 좀 더 가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모든 과목이요. 시설개론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첫 번째는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총괄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을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외형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땅구덩이를 파요. 그거를 기초라고 부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발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기초를 팠으니 뼈대를 올려야죠. 그거를 구조라고 부르고요. 네 번째. 뼈대와 만들 뭐 합니까? 눈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머리카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감공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그래, 기초도 놓고, 건물도 올리고, 마감공사도 하면,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공사비죠.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적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건축구조의 넓은 의미의 시험 범위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두 문제, 여기서 두 문제, 여기서 8문제에서 1문제, 여기서 두 문제, 나머지는 여기서 냅니다. 그러면 건물은 무엇으로 올릴 거냐 이거죠. 예전에 공동주택이요. 2층 이상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벽돌 집을 많이 만들었죠. 그 벽돌 집을 조적조라 부릅니다. 두 번째, 요즘에 아파트는 다 뭘로 만듭니까? 철근, 콘크리트. 공고리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란 놈으로 만들죠. 세 번째, 요즘 대형 빌딩 가시면 유리창이 있죠. 그 유리창을 커튼이라 부르는데 그렇게 철골 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것을 철골 구조라 부릅니다. 여기 두 문제, 여기 세 문제, 여기 둘에서 세 문제 나와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마감 공사는 뭘 말할 거냐? 우리 많이 하시지 않나요? 방수. 또 뭐 하나요? 세멘 바른다 그러죠? 미장. 창문 내야죠. 창호. 그 다음이 뭐 있을까요? 도장, 페인트 칠해야죠. 인테리어 해야 될 거고요.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서 과연 시험은 어디서 낼 거냐? 좀 전에 말씀드리니까 이론이라는 것도 있고 시방서라는 것도 있고 기준이라는 것도 있더라 라고 합니다. 모든 이론은 다 시방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감공사는 거의 대부분 다 시방서로 보시면 돼요. 시방서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러저러하게 지세요라는 게 시방서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시험 나오는 건 마지막 개정본이 2006년도예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라는 곳에서 냅니다. 1700페이지. 이거를 모두 하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탈락 16, 7개 맞으려고 이걸 다 봅니까? 어차피 기본서에 중요한 거는 모두 집어넣었으니까 그렇구나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건축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네요. 땅이 있어요. 땅구덩이 파요. 기초 놨습니다. 건물 뼈대 올렸습니다. 창문 냈어요. 도배했어요. 공사비 산출했어요. 요게 뭐더라? 구조라는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20문제가 나옵니다. 됐죠? 설비 가죠. 설비 갑니다. 모든 과목의 처음에 뭐가 있다고요? 총괄적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설비란 건물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랍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주택은 뭡니까? 공동으로 사는 주거용 건물이죠. 그러니 주거에 살기에 편리하게 하려면 이 환경이라는 측면이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열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이 소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환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연력학도 있고요. 뭐 기체역학도 있고 많지만 기본서의 내용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도시가 발달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국가가 발전하지 않아요. 모든 나라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오면은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도 먹어야 되고. 그런 물을 공급하는 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급수, 물의 공급. 그러면 겨울철에 추워요. 뜨거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급탕. 탕, 온수를 공급합니다. 그죠?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물을 사용을 하면 어떡합니까? 물을 빼야죠. 물을 빼는 걸 배수라고 하죠. 그러면 물을 뺄 때 조심할 거 뭡니까? 특히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대변기, 소변기에 있는 물이죠. 그래서 위생기구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물을 뺄 때 그냥 빼면 전국토가 응가화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수철이라는 걸 해야겠죠. 요게 한 묶음이에요. 세 번째. 밥해 먹어야죠. 가스. 그런데 밥해 먹다 보니까 불났어요. 소방. 합니다. 네 번째. 추워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난방. 더워요. 뭐 해야겠습니까? 냉방.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인 틀은 아셔야지. 그럼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결국은 공기를 우리에게 맞게 조절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공기 조화 설비라고 합니다. 얘들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 좋습니다. 물 공급할래요? 뜨거운 물 공급할래요? 물 뺄래요? 가스, 소방 이런 거 할래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기라는 에너지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기 설비를 배우는 거예요. 이 전기 설비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어두우면 조명도 해야겠죠. 또 건물 높으면 뭐 있어야 됩니까? 엘리베이터. 수송 설비죠. 요즘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요즘 컴퓨터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모든 것을 버튼 하나 해볼까? 그래서 홈 네트워크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건축 설비예요. 갑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두 문제 낼 거고요. 물에 관련된 거 급수 둘, 급탕 둘, 배수 둘, 위생기구 하나, 옷처리 하나, 가스 하나, 소방 둘, 난방센, 냉방 하나, 공기조화 둘, 전기 둘, 엘리베이터 하나, 홈네트워크 둘. 봤습니다. 이거의 특징이 뭘까요? 시설개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뭡니까? 가볼까요? 민법 오리엔테이션 들어보고 회계 오리엔테이션 쭉 들어보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내요. 그런데 시설개론은 잘 보세요. 어디가 많이 나고 조금 나오고가 없어요. 그냥 다 냅니다. 다 냅니다. 그런데 다 내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들 넓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시설개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당연하죠. 왜?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대신에 이거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공부 많이 하셨네요. 참 열심히 하셨어요.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면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상이 뭐냐면 주택관에서 2차 시험에 관리 실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40문제 중에 시설개론에서 배운 8문제, 많게는 10문제가 그대로 뜹니다. 오히려 시설개론보다 쉽게 나와요. 됐죠? 민법이나 회계는 배워도 그냥 1차 시험 끝나면 잊어버려도 되지만 시설개론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왜? 40문제에다가 관리실무 8에서 10문제를 그대로 맞을 수 있으니까 그냥 버리기엔 아깝습니다. 또 주변에서 잘못된 루머가 있죠. 판명나지 않는 거짓말이 뭐냐면 시설개론은 쉬우니 쉽다. 그러니 80점을 목표로 해라. 라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본 입장에서는 민법 회계 시설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게 나는 과목은 시설이에요. 최근 5년 동안 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시설입니다. 다만 저는 운이 좋아서 기본서에서 많이 나왔을 뿐이에요. 이건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제가 운이라고 말씀드린 건 괜찮아요.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공부는 시험은 운칠기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놈은 운빨 좋은 놈이에요. 운도요. 열심히 해야 운이 옵니다. 즉 시험의 합격은 운이 70%고 공부 기술이 30%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운만 믿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30% 하면 운도 따라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결국은 제 잘난 말 사는 거죠. 기본서를 잘 썼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합격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병규라는 사람이 기본서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합격하신 분들이 알고 불합격하신 분들은 모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보죠.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3수 하신 분들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분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쉬운 말 좀 하죠. 그 다음에 제3수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우울하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 얘기할게요. 처음 하는 분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왜 무서운 게 없냐면 선머슴 사람 잡는다고 알질 못하니까 막 달립니다. 가장 올바른 수험생의 자세입니다. 무서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무서움이 없다가 시험 보기 100일 전 되면 이 무서움이 극에 달해요. 아주 그냥 무서워 죽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이분들이 왼수예요. 이 경험 있는 분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시험이 어려워. 너 이따구로 하면 떨어져. 너 봐라. 이거 봐라. 이게 아니다. 웃긴 건 뭐냐면요. 재밌는 건 이 경험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는 합격해보지 않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궤도로 가고 있는데 흔들어놔요. 생각을 해보세요. 합격도 하지 않은 분이 무슨 합격 얘기를 합니까? 웃긴 얘기예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냥 여기 교수님들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합격으로 갑니다. 항상 불안할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불안할 거고요. 이게 제대로인지도 몰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합격인데 이분들이 흔들어 놔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카페에 가서 게시글 읽어보고 더 심장만 뜁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그럼 이분들 좋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죠. 이분들이 떨어진 이유는 실력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라 운이 나빠 떨어진 거예요. 그 운만 기다리면 돼요. 운만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버티면 돼요. 그 중삐리 굿삐리라는 말 있죠. 존버정신이라고. 찾아보세요. 나쁜 말이라. 그냥 버티는 거래요. 곱비례들이 하는 말입니다. 요 존자는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 때는 욕이었지만 요즘 중고비례들은 이게 욕이 아니랍니다. 하여튼간 알아보시고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입 꾹 다물고 이분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경험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 잘 보면 그렇게 말이 없어요. 꾸준히 자기 페이스로 갑니다. 그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농담이었고요. 제 잘난 맛에 얘기한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좀씩 보니까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교수님마다 어떻게 시험을 봐야 잘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가보죠. 우리 문제는 1차만 위주로 보죠. 120문제 중에 몇 문제입니까? 평균 60점이래요. 평균 60점 맞기가 어려우니까 몇 개를 맞아야 붙는 시험입니까? 그러면 26개씩. 그죠? 곱하기 3. 그죠? 78개 맞으면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꾸로 가볼까요? 공부는 쉽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몇 개입니까? 42개? 42개는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한 과목은 버려도 돼요. 다만 과락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42개는 풀 필요가 없어요. 78개만 맞으면 맞나요? 78개? 아닌 것 같은데 26 곱하기 3, 3, 6, 18, 3, 6, 맞다. 갑니다. 이 정도만 맞으면 붙어요. 24개인데 죄송합니다. 72개인데 다시 한번요. 24개 곱하기 3, 72개네요. 오히려 제가 부담감을 덜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안 풀어도 돼요. 옛날 얘기해볼까요? 옛날에 국민학교 다니셨죠 다들? 촛비리 다니는 분은 너무 젊으니까 빼고요. 그러느라고 놀지 마세요. 갑니다. 그러면 수미양가가 있어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양이 커트는 60점이죠. 미가 커트는 70점입니다. 80점이고요. 90점이에요. 가보죠. 결국은 우리가 양 중에도 밑바닥 양만 맞으면 붙는 거예요. 쉽게 보시죠. 만약에 자제분이 밑바닥 양을 60점을 맞아오면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 이걸 듣는 분들은 수험 뭡니까? 촛비리, 중비리 때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예외는 있습니다. 여튼간에 말도 안 되는 점수만 되면 붙는 시험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공부가 어렵고 쉽든 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찍어 맞든 던져 맞든 뒤로 맞든 여튼 72개 맞으면 붙는 시험이에요.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수험생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시험 어렵대요. 공부를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죽지 않아요. 잊지 마실 건 고삐리 고3 애들은 자살을 해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요, 재밌는 건 주택관리사 공부하다가 자살한 분 없어요. 어디 가서 중단 맞지 마세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교수님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으세요. 어차피 죽지 않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게 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공부는요, 이거예요. 결론은 얘입니다. 70도가 맞으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이제 가죠. 120문제를 푸는데 150분 동안 풀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과목별로 50분씩 푸는 거네.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표면상 얘기고요. 150분 동안 120문제를 풀래요. 150분 동안 문제 120개 풀고요. 끝이세요? 아니죠. OMR 카드가 있잖아요. 답안지 마킹이 있습니다. 답안지 마킹은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에 한번 삼수생이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시설결혼 때문에 맨날 꽈락 맞았는데 그 애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결혼을 정말 못하시는 분인데 민법 90, 회계 80 그러더니 시설결혼 75점을 맞았대요. 30개를 맞은 거죠. 제가 볼 때 더 맞았어야 되는데 여튼 그거 붙었다고 전화가 오셔서 술을 사준대요. 그러길래 미리 샴페인 터뜨리지 마시고 발표 날 봅시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5점을 맞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5점은 말이 안 돼요. 알고 봤더니 삼수생들은 벌벌 떱니다. 그러다 보니 한 칸을 밀립니다. 만약에 이분이 50점 맞았다면 더 붙을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맞을 확률도 많았고. 근데 거의 다 맞다 보니까 하나 밀리니까 몽차 틀린 거예요. 그래서 5점. 경이로운 점수입니다. 제가 눈 감고 찍어도 20점 맞겠습니다. 여튼 답안지 마킹은 주의해야 되는데 답안지 마킹하는데 아무리 숙달된 사람도 10분, 벌벌 떠는 사람은 15분이 걸립니다. 됐습니까? 20대 아니라니까요. 다들 40, 50대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하지 마세요. 자신감은 예고. 이거는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러다가 마킹을 잘못하면 교체입니다. 교체면 10분이 또 가요. 사람은 실수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가죠. 한 번 바꾼다. 20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바뀝니다. 문제 푸는 시간은 몇 분? 130분이에요. 정확히 하세요. 갑니다. 민법, 회계, 시설. 왜 과목을 민법, 회계, 시설이라고 얘기하냐면 답안지만 낼 거예요. 1번부터 120번까지 있는데 여기 40번 있고 여기 80번 있고 여기 120번 있어요. 쭉 마킹하면 돼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가 민법이에요. 1번부터 40번. 41번부터 80번까지가 회계입니다. 그리고 81번부터 120번까지가 시설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한 장 내는 거예요. 답안지도 집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답안지를 코팅하는 분도 있어요. 붙었다고. 뭐 자랑이라고 코팅합니까? 가죠. 민법 40문제, 회계 40문제, 시설 40문제입니다. 시간의 제약이 제일 어려워요. 저한테 만약에 공부도 안 한 사람한테 너 1년 365일 동안 풀어. 그럼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시간에 풀어내는 게 어렵거든요. 갑니다. 민법은 뭘 다 푸세요. 지금은 다 풀 것 같죠? 잊지 마실 건 수석 발표 안 합니다. 주택까지 수석 발표 안 해요. 수석한다고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72개를 맞춰보자고요. 그죠? 민법 다 풀지 마세요. 30개만 풀면 돼요. 됐습니까? 회계 엄청 복잡합니다. 다 풀지 마세요. 25개만 풀어도 돼. 뭘 다 풀어. 그러지 마세요. 시간 한번 해보죠. 얘 50분 줘야 돼요. 얘 50분 줘야 돼요. 이렇게 조금밖에 풀지 않아도요. 지문 길고 머리 아픕니다. 시간 주셔야 돼. 그럼 몇 분 남았어요? 30분 남았습니다. 시설계론 사실 다 푸세요. 제가 풀게 해드릴 거니까 얘 30분 푸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풀고요.
민법 30개 풀어서 25개 맞으면 되고요. 회계 25개 풀어서 22개 맞으면 되고요. 이거 40개 풀어서 30개 맞으면 합격이 안전빵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떡할까요? 3번 찍으세요. 쭉. 여기서 몇 개 맞을 것 같습니까? 찍어볼까요? 10개, 15개. 15개 3번 찍으면요. 3개는 맞아요. 됐습니까? 어떤 의미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16회 때까지는요. 과목별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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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를 반드시 맞춰요.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이 수험생하고 짜요. 그래서 1번을 12개를 만들어놔. 그래서 모두 1번을 찍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맞춰버렸어요. 개수를 딱딱딱딱. 그랬는데 작년에 좀 깨집니다. 수험생이 다 하니까 안 되겠나 봐. 그래서 1번 8개, 2번 8개, 3번 8개, 4번 9개, 5번 10개, 5번 7개 냈어요. 얘한테 맞춰요.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치지 않아요. 모든 시험은 치우치지 않아요. 치우치면 출제 어렵니다. 결국은 8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거 맞고 정확하게 맞고 정확히 맞는다면 가장 조금 나온 번호를 찍으면 적어도 3, 4개는 무조건 맞아요. 찍어 맞든 실력으로 맞든 돌려 맞든 72개만 맞으면 됩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절대로 불변의 법칙입니다. 잊지 마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모의고사도 되도록이면 제가 모든 분들 말씀드려서 되도록이면 이 개수를 맞춰달라고 할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에 왜? 실력이 안 되면 운빨도 키워야죠. 혹시 압니까? 딱 보니까 3번이 보니까 2개밖에 없어. 그러면 3번 쫙 찍으면 몇 개예요? 최소한 5개에서 7개는 맞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저는 이렇게 해서 붙는 분들 많이 봤어요. 됐습니까? 여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가죠. 잔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잔소리 하나. 어떻게 하면 붙어요? 맨날 묻는 말입니다. 지금 붙지 않아요. 왜? 지금은 자신감이 100%야. 지금부터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기 레이스예요. 최소한 6개월에서 10개월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레이스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누구랑 똑같냐면 초삐리 애들 너 방학 때 계획 써봐. 잠. 그다음에 공부. 그죠? 이러다가 딱 바뀝니다. 딱 일주일만 지나면 바뀌어요. 잠. 에이, 놀아. 이거예요. 수업은 똑같아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갑니다. 이러지 마시고, 촛비리도 아니고 준비리도 아닙니다. 다들 성인들이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삶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에요. 첫 번째. 공부는 꾸준히요. 꾸준히 하세요. 꾸준한 얘기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공부만 하는 분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다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4시간은 공부하세요. 이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공부만 하는 분들이요. 6시간은 잡아야죠. 수다 떨고 밥 먹고 노는 시간 빼고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공부 방법.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저 책 보고 그러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다 필요 없고요. 모든 과목은 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필수예요. 합격하는 분들의 90%는 이겁니다. 문제집이요? 봐서 뭐 하려고요? 요약집 봐서 뭐 하려고요? 결국은 얘입니다. 여러분 보는데 어떻게 보냐고요? 가보죠. 저랑 같이 강의하면 3번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받겠죠? 받겠죠? 이제 혼자 공부합니다. 처음에 한 번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2달 걸릴 거예요. 빠른 분 1달 걸릴 수 있겠죠? 너무 열심히 보지 마세요. 대충 보는 거예요. 스킵하는 정도로. 두 번째 볼 때는요. 2달 걸릴 것 같죠? 1달 걸려요. 세 번째 볼 때는 보름 걸려요. 처음 볼 때가 어려운 거 혼자 볼 때. 그리고 4번 볼 때, 5번 볼 때, 6번 볼 때, 마지막 6번 볼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2시간이에요. 희설계는 2시간 다 봐요. 됐습니까? 이게 지름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호되고 엄한 길을 가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해야 2차도 100일 정도 남을 건데 1차 시험 보고
100일 정도 남을 건데 2차도 얘가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1차와 2차를 같이 해요? 따로 해요? 알아서 하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은 1차만 하셔야 될 거예요. 2차가 못 가니까. 공부하는 분은 다 해야죠. 반드시 붙어야 되니까.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제일 공부 못하는 학생들 초비리, 중비리 때 똑같아요. 영어 사전 잘 보세요. 영어 책, 수학 잘 보세요. 여기만 시커매요. 계속 여기만 시커매요. 여기만. 잘 보세요.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는 점수가 아니라 책을 잘 보세요. 여기만 시커먼지 전체가 시커먼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시작했으면 알든 모르든 끝까지 가세요. 또 알든 모르든 끝까지 가세요. 민법이든 회계든 시설이든 법규든 실무든 중요한 건 시작을 하면 끝을 가세요. 다시 가는 건 안 돼요. 무조건 몰라도 끝으로 갑니다. 갔다 다시 가고 갔다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계라는 게 잡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초비리 때 공부 못했어요. 중비리 때 공부 못해요. 이제 사회에 나와서 대학생 돼 보세요. 이때 거요 쉬워요. 왜? 공부는 못했을 망정 그 과정을 어떤 식이든 지나갔거든. 그러면 이때 보면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조건 가세요. 갔다가 잊어버려도 다시 가세요.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는 무슨 뭐 책들이 다 예를 드는 책만 있어요. 이게 아메리카 스타일인데 가보죠. 서울에서 부산 갑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한테 한 달 시간 줍니다. 중간중간 가는 길을 외우는 거예요. 길 외우기입니다. A라는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에요. 한 달 동안 한 번 가요. 한 번 갑니다. 외우고 또 뒤에 보고 외웁니다. 이 사람하고 B는요. 대충 사는 사람의 인생을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한 달 동안 합니다. 한 100번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시험 볼까요? 누가 외웠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처음 집하고 직장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외우려고 외우셨어요?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젊은 애들 아니에요. 머리도 안 돌아가요. 자주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처음부터 계속 최소한 6번이에요. 민법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시도도 그렇고 저랑 약속을 하셔야 돼. 이거 외에는 답은 없습니다. 문제 6번만 안 돼요. 기본서 6번이에요. 잘 해보다 보면 기본서가 800페이지가 치죠. 대폭 많아요. 차포 떼고 뭐 떼면요. 이거 400페이지밖에 안 돼요. 시설계는 그림 많아요. 그림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제가 그려드립니다. 해보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하여튼 잔소리 길었고요.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처음에 열정이 너무 과한 나머지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합격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오늘부터 책상 위에다가 칼 하나 그려놓고 마음심을 새기세요. 이게 참을인자입니다. 마음에 칼을 심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여튼 힘내시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시설결혼만큼은 저는 40개를 맞기를 원합니다. 기본소득 지필했고 중간중간 필요한 것도 다 드릴 겁니다. 지루하게 갈 수도 있고 재밌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수험생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어떤 한이 있어도 저는 40개를 맞게 드릴 거예요.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저랑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한번 하고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